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을 겁니다. 오늘 음식 괜찮았지? 피곤하지 않아? 사소한 말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고 우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는 아직도 붉어져 있었고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식탁 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던 순간. 그리고 제가 했던 말. 저도 사람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잘한 걸까? 괜히 말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감정을 그대로 말한 게 참고 넘기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꺼낸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감정이 계속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깐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무슨 말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아무 말 없이. 그 분위기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났어?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또 이 이야기구나. 저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계속 힘들었어.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들 다 있는 자리.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말해야 했을까요? 둘만 있을 때 말했어도 달라졌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참기만 해야 했어? 남편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넘길 수도 있었잖아. 그 순간 무언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제가 작게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세대는 원래 표현이 좀 그래.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면 괜찮은 거야?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꼬리 잡지 마. 그 말이 나오자 마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또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 진짜 계속 힘들었어.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계속 눈치 보고 계속 긴장하고 내가 뭘 해도 틀린 것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했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했어. 힘들다고 했고 부담된다고 했고 시댁하기 무섭다고까지 했어.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항상 똑같이 말했잖아. 조금만 참으라고. 다 그런 거라고.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편일 줄 알았어. 그 말이 나오자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계속.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나보다 어머님 입장만 먼저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버티고 있었어. 좋은 며느리 되고 싶었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계속 노력했어. 근데 아무리 해도
숨이 떨렸습니다. 계속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상처받으셨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밖에 들릴까봐 입술을 깨물면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왜 나는 계속 참아야 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고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졌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속 식탁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엄마도 상처받으셨을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전화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할 시간.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데?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갈등이 단순히 불편한 관계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도 조용한 날은 있었지만 이런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심하고 있다는 느낌.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한숨 하나에도 신경 쓰이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주방으로 나가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도 괜히 크게 들렸고 컵 내려놓는 소리조차 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퇴근하고 들어와도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눈치를 계속 보게 됐습니다. 혹시 아직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정말 실망한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감정이 격해졌을 뿐이고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더 이상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았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 모임 사진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작은 엄마가 분위기 안 좋았냐고 물어보셨대.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하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속상했다. 상처받았다. 서운하다. 항상 어머님 감정만 먼저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표현이 좀 서툴잖아.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감정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이미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속상해도 돼? 남편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 결국 저는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참고 있었어. 계속 이해하려고 했고, 좋게 생각하려고도 했어. 숨이 떨렸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내 입장은 이해하려고 안 해? 남편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예민하니까 그만하자.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는데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왜 항상 대화가 이렇게 끝날까? 왜 내 감정은 항상 설명해야만 하는 걸까? 왜 나는 계속 이해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 괜찮은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결국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남편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될까봐, 계속 눈치 보면서, 계속 참고, 계속 혼자 견디게 될까봐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어머님에게 직접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 소리에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리면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전화벨이 울리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톡방 알림이 뜰 때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또 제 이야기일까봐, 혹시 또 제가 없는 곳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간 걸까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오면 웃으면서 받고 시댁에서 연락이 오면 나름 반갑게 답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알림 하나에도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그대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받아야 하는데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괜찮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긴장됐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전화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저는 그 단어 하나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고 아니고의 문제였을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름 신경 쓴 건데.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말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표현이 좀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그 말들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괜히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일까? 왜 저는 항상 제 감정을 말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 어머님은 잠깐 조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정말 한 번도 느끼지 못하셨을까? 저는 몇 번이나 눈치를 받고 몇 번이나 애써 웃었고 몇 번이나 억지로 괜찮은 척 했는데 정말 몰랐을까?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만 천천히 깨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 많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이셨습니다. 솔직히 좀 민망했다.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결국 그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감정보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상한 게 더 중요했던 걸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엄마도 그렇고 친척들도 다 보고 있었잖니. 그 말이 이어질수록 숨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또 사과였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할까? 왜 항상 제 감정은 뒤로 밀리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눈가를 닦았습니다. 괜히 울었던 걸 들키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면서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랑.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야기. 남편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하게 더 서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할 줄 알고 있었어? 남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그 순간 마음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제가 묻자 남편은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 분이 한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괜히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버티고 있다는 느낌.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속상해 하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또 어머님 감정이었다. 또 제 감정보다 어머님 마음이 먼저였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속상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진짜 힘들었어. 근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안 물어봐.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아니면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던 걸까?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이 뜬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다들 자고 있을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알림이 왔다는 것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만 봤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안 보면 더 불안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엄마가 보낸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형님,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그 밑으로 다른 친척들의 답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음 많이 쓰이셨겠다. 사람 많은 데서 그러면 민망하죠. 형님 성격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 메시지들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제가 없는 곳에서 이미 모두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봐버렸습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망하죠.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남았습니다. 민망했던 건 어머님이었을까?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참아야 했던 저는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완전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면서 숨을 참으면서 울었습니다. 괜히 흐느끼는 소리라도 들릴까봐.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겨우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족 단톡방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댁 사람들은 전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잔 탓인지 머리도 아팠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평소처럼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단톡방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괜히 말을 크게 하셨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괜히? 정말 괜히였을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결국 또 그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말해.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괜찮아졌어. 시간 지나도 계속 똑같았어.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나는 계속 힘들었고, 계속 참았고, 계속 혼자였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제 표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또 단톡방에 무슨 말이 올라왔을까? 혹시 또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다들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이미 결론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님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사진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끼리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제가 없는 날 찍은 사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만 밖으로 밀려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왜 나는 계속 작아지는 기분일까? 왜 결혼을 하고 나서 점점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걸까? 그 생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TV를 틀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엄마 집 잠깐 들렀다 올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라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히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서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댁 갔다 왔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 이후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괜히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시선을 피하더니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구나.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속상하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분간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거리를 둔다. 그 말이 이상하게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지금 많이 예민해져 계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예민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꼭 그렇게 말해야 해? 그 말이 또 마음을 찔렀습니다. 결국 저는 또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내 마음 하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 나오자 남편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 몰아가는 게 아니야.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실이야.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속 혼자였어. 시댁에서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간?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중간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주길 바랐어. 그냥 괜찮아?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맨날 어머님 이야기만 했잖아. 엄마가 속상하다. 엄마는 원래 그렇다. 조금만 참아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가 이해해 주는데? 그 말이 나오자 거실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좋은 며느리 되고 싶었고 잘해보려고 계속 노력했어. 숨이 떨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계속 부족한 사람 취급받았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자신이 없어.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댁 가는 것도 무섭고 어머님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계속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너무 지쳤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설득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남편 숨소리가 들렸고 가끔 뒤척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닿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단순히 시댁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건 우리 둘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과 함께